자, 그래도 정해진 코너 갑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건설주 섹터 한번 좀 호흡을 고르면서 다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건자재 애널리스트 신서정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 출연하실 때는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네. 좀 듣질 못했는데 저희 작가들이 전해준 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다뤄주셨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주말에 나온 뉴스지만 40년 만기 모기지금리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어떤 건설업종에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먼저 원고 있는 대로 네. 2021년도 건설업종 27.5%의 수익률 주가 상승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자, 오를 만큼 좀 오른 건 아닌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신서정 연구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8%가량 떴고 뭐 코스피 대비로 보더라도 18%가량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짙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여전히 실적, 업황, 모멘텀 그 어떤 것으로 보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 비우고 가시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업종이 초강세일 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슈퍼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반도체가 대표적이었는데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얘기하자마자 약간 정점에서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이 용어를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건설주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다 약간 느낌은 이런데 하반기에도 건설주 상승세가 지속될 만한 어떤 모멘텀? 이건 어디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저는 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택시장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시장 좋다라는 거 다들 아시니까 주가에다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21년도 예상 분양 물량이 39만 호 가량이었었거든요. 네. 최근에 업데이트했을 때는 47만 호 가량이고 이 4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매월 업데이트할 때마다 연간 예상 분양 물량들이 상향 리비전이 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 대비 주택 시장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탑라인 개선을 둘째 치거니와 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다가 양 날개 중에 다른 쪽 한 날개, 그러니까 해외 쪽도 연초에 뭐 걱정을 했었던 거 대비로는 상당히 호실적이 찍히실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뭐 유가도 그렇고 발주량도 그렇고 주요 발주처들의 캐펙스도 그렇고 연초에 걱정했었던 모습들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양 날개가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국내 내수,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이 양수겸장으로 건설주한테는 큰 이 엔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한쪽에 기울여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값어치를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30% 코스피 인덱스 대비해서는 초과로 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과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를 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적과 멀티플인데 네. 실적 오른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러면 멀티플이 작년 대비 혹은 재작년 대비 너무 빠르게 반등했으니까 지금 사실 업종 통으로 보더라도 한 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심리적 저항선처럼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변화한 업황 같은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례로 말씀드리는 그래프가 지금 띄어진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ROE, PBR 매트릭스만 보더라도 건설업종 통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예상 ROE가 14%까지 올라와 있고 요거는 과거 사이클로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2005년에서부터 2008년도의 평균 레벨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실상 PBR이 0.96배에서 2.3배까지 적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 혹은 전전년 대비로만 멀티플을 비교하실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충분히 타겟 멀티플을 줄 때 한 배 이상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점도표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잘 기침하느라 못 들었어요. 아, 네. 그 X축이 ROE고 Y축이 PBR인데 당연히 ROE가 높을수록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점 찍어 놓은 게 2021년도 예상치.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로 비교를 해봤을 때 ROE라던가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심리적 저항선이 한 배 수준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 관점에서 타겟 PBR 뭐 1.2배, 1.3배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건설업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로 동일시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일 것 같고, 하여튼 뭐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자산 가치도 올라갔군요. 뭐 땅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땅값 올라가면 또 뭐 그럴 수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 서울시의 재건축 속도 얼마나 빠를 것 같습니까? 이걸 사실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시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선도 앞두고 있고 결국 하반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들이 분명히 한 번 더 있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이 남아있는 한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 호실수로 말씀을 드렸을 때 1,800만 호 중에 네. 사실 뭐 재건축 재개발 2030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0만 호 가량이 남아 있는데 한 해 뭐 10만 호 정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무조건 건설업종에 있어서는 멀티플을 열어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뭐. 언제 열릴지 혹은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하반기 때 정책적인 모멘텀 같은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국내 내수 쪽은 정책과 그다음에 뭐 실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순환하는 구조지만 해외가 이제 발목 잡았던 부분은 이제 유가가 지난해 좀 난해하게 떨어지면서 해외 플랜트라든지 이쪽은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유가가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이것이 또 플러스로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최근에 유가가 좀 70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되게 무서운 듯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레벨이 사실 이 정도만 유지가 돼줘도 작년에 이연됐었던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재밌게도 작년 연초까지만 해도 대다수 애널리스트 분들의 탑픽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다운스트림의 발주가 터져줄 법한 시기였는데 작년 2분기부터 코로나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와야 되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이연이 됐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유가가 70불 이상을 받쳐준다라면 이때 밀렸었던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발주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베타가 가장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은 해외 수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최근에 발주량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보니까 또 작년 2분기 저점 찍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데다가 주요 발주처들의 캐펙스 또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주요 건설사들이 받아올 만한 물량들인 거죠.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낮아져 있는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따라붙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연간으로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떡 부러지는 코멘트.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언급하셨던 기업들이 있대요. 현대건설, 금호건설, 쌍용 CNE, 네. 아세아시멘트 뭐 이런데 현대건설, 금호건설이 이제 조금 저기 한데 하여튼 요거 리뷰를 잠깐 좀 부탁드리는 콜이 왔네. 그래요? 어때요? 네, 저는 주가도 현대건설 뭐 그동안 괜찮았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실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반기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시장 좋다라는 거 특히 정비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 시점까지도 정비 물량에서 수주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해외 비중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량이 올라온다라면 당연히 수혜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멘텀은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기당 실적이 상당히 잘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결로 받아가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올해 있어서는 사실상 실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현대엔지니어링 제가 봤을 때 뭐 6조, 7조 가량에만 상장을 해줘도 형인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멀티플도 들어 올려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비율을 든다라면 이번에 쿠팡이 100조 원에 상장이 됐을 때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싸 보여서 리밸류에이션 됐던 거랑 똑같은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첨언이지만 멀티플이라는 용어들을 일반 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색깔의 확장성, 더 높아질 수 있는 성장성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뭐 하여튼 좋은 거니까. 그러면 건설주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 토픽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를 가린다라면 대형주일 것 같고 네. 최근에 원자재가 조금 급등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덜 타격을 받을 게 대형주 쪽인 것 같아서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 탑픽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건자재 쪽에서는 폼이랑 시멘트 쪽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굉장히 이르게 말씀드렸었던 금강공업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슷한 피어로서 삼목 S폼도 하반기로 갈수록 한 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쌍용 C&E도 좋게 보는데 뭐 저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신공영도 한신공영. 네, 시장에서 관심 없으실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신공영이 PBR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엄청 낮습니다. 네, 네. 0. 뭐 2배, 3배, 4배 많이 올라도 4배 정도? 0.24? 0.2배 정도 받다가 네. 조금 올랐을 때 0.4배 정도 저격을 0.4배. 받았었습니다. 1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한신공영은 어디 땅 때문에 좀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어 버렸네. 사업 개발 네. 건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는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알짜 부지를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개념이었고 지금은 또 계획이 바뀌셨습니다. 오히려 알짜 부지를 오래 가지고 있는 걸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한신공영. 오늘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지금 뭐 그러세요? 들어보질 못해서 추가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서장 똑 부러지는 우리 신 서장 애널리스트 제가 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건설 섹터 화이팅 합시다. SK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건자재 애널리스트였고요. 신서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